연방정부가 캐나다 육아보조금을 지원받는 가정 중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흐마드 후센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캐나다 영유아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캐나다 영유아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18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육아 보조금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자격에 부합하는 가정은 올해 6세 미만의 자녀 1명당 $1,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순소득으로 $12만 이하를 버는 가정이라면 6세 미만 자녀 1인당 1회 지급액으로 $3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순소득이 $12만 넘는 가정에게는 1회 지급액으로 $150가 지급됩니다. 대상자들은 이 보조금을 오는 5월 28일 처음 받아볼 수 있고 지난 1월과 4월분 지급액이 합산되어 제공되며 나머지 두 번의 보조금은 오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번 영유아 보조금 임시 지원 혜택으로 약 160만 캐나다 가정과 210만 명의 6세 이하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번 보조금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의 압박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젊은 경제 인구와 아이들의 일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와 차량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BC주정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벌금 미납 시 운전면허와 차량보험 갱신을 막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조치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자동차법 개정안으로까지 적용되고 벌금 미납자들은 ICBC로부터 운전면허와 차량보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마이크 파너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벌금 납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방역수칙 위반자들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벌금 납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5월 8일 기준 코로나19 수칙 위반으로 발급된 벌금 티켓 수는 총 1,679장이지만 납부율은 14%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는 총 벌금액인 $117만 9,980 중에서 $17만 2,825만 납부된 셈입니다. 마이크 파너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준 보건수칙을 위반하고도 벌금 티켓에 대해 사소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진 빚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정부는 코로나19 수칙 위반자들이 벌금 티켓을 받은 후 3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고 30일이 지나서도 벌금을 미납하면 해당 티켓을 벌금 미수금 대상자로 보내라고 ICBC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온타리오가 외출 자제령을 오는 6월 2일까지 연장합니다. 더구포도 온타리오 수상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온주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외출 자제령 연장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됐던 온타리오의 외출 자제령은 빅토리아데이 연휴를 앞둔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출 자제령이 연장되면서 온타리오에서는 최소 다음 달 2일까지 계속해서 가족을 제외한 사람과의 실내외 사적 모임이나 비필수 여행, 식당의 실내 영업 등이 금지되고 골프 코스를 포함한 야외 운동시설이 폐쇄되며 슈퍼마켓 등의 필수 업종도 정원을 기존의 25%로 제한해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온타리오에서는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타리오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 중순만 해도 4,000명대 중반에 달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강력한 락다운을 시행한 이후 점점 줄어들더니 이번 주에 들어서는 2,000명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병원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온타리오주 성인의 52%가 백신 접종 1회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 수 증가에도 온타리오의 바이러스 확산세는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 봉쇄를 풀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포드 수상은 병원의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해오고 있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지금의 확산 진정세를 이어가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다면 오는 7, 8월에는 평상시와 비슷한 여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이후 외출 자제령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데이비드 윌리엄스 온주보건관은 이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한참 떨어질 경우 고려해볼 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드 수상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캐나다의 국경 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민의 발 역할을 해왔던 시외버스 기업 그레이하운드가 캐나다 시장에서 전면 철수합니다. 그레이하운드 캐나다의 스튜어트 캔드릭 부사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내내 전혀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직원과 승객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지역사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구간을 비롯해 캐나다 동부 지역의 그레이하운드 운행은 5월 13일 자정부로 영구 종료됩니다. 그러나 밴쿠버 시애틀 구간을 비롯한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5개 노선 운행은 캐나다 미국 국경 봉쇄가 풀린 이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1914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처음 설립된 그레이하운드는 지난 1929년 캐나다 시장에 진입한 이후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캐나다 전국을 누벼왔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그레이하운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늘어나는 자가용과 저가 항공사, 그리고 철도 및 차량 공유 업체를 비롯한 경쟁사의 등장 등으로 그레이하운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고 지난 2018년에는 운영 악화로 인해 서부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레이하운드는 그나마 온타리오와 퀘벡에서는 운행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초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용 승객 수가 95% 급감하면서 지난 5월부터 캐나다 모든 노선의 운행을 중단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운행 중단으로 인해 약 260명의 직원이 해고됐고 이번 캐나다 시장 철수 결정에 따라 45명의 직원이 추가로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